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때 알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어디로 블록한지 찾아야 돼요. 어디로 블록하니 이거. 꼭점 좌표는 얼마입니까? 3,6이 되죠. 제곱 밑에 있는 x가 관계식 0이 되는 x값, 그때 y값. 어디로 블록합니까? 위로 블록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3,6, 그러니까 1사분면이죠. x가 좀 작고 y가 크니까 한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3,6. 근데 문제는 이걸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래로 블록하면 몇 사분면가 아니로 하죠? 1, 4, 2, 4. 근데 위로 블록할 때 내가 문제인데, 위로 블록할 때 그래프가 이게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할 수도 있겠죠. 됐지? 어떤 식으로 위로 블록하지? 이 폭의 결과는 이 곡률, 구부러져 있는 정도, 이 곡률이 얼마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좀 달라요. 크게는 두 가지로 다르죠. 빨간색일 때는 1, 2, 3, 4를 모두 지납니다. 근데 여기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은 2, 4분면을 안 지나가요. 이해되죠? 이거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럼 얘네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식이 뭐냐면 빨간색일 때와 나머지 색깔의 차이가 뭐였냐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라 부르죠? Y절편이라 불러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든 간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Y절편의 위치가 양이면 다 지납니다.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가고 만약 Y절편의 위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이 사분면은 안 지나가고 나머지를 지나가요. 그래서 안 지나는 사분면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결국 Y절편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Y절편은 이게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Y절편은 중1 때, 중2 때도 배웠잖아.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해야지 당연히. 이거 Y축에 있는 점들이니까. X에 0 대입할 때 그때 Y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 여기다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0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이에요. 이 값은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3이네? 음수네?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 그래프가 맞았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 몇 사분면? 이 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k, 0을 지날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양수 k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서 k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위로 블록하죠. 그리고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어요. 위로 블록하니까 x 제곱의 개수를 만약 a라 부른다면 그 a 값이 음수인 거는 확인이 되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4네요. 꼭지점 좌표를 알면 식을 굳이 내가 만든다면 무슨 형으로 가셔야 돼요?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k, 0을 지나가는데 근데 관계식이 있으면 저 k, 0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관계식이 없잖아. 관계식이 없는데 그래프만 딸랑 있고 대신에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데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 상태에서 이차 함수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어디로 가야 돼요? 꼭지점을 알면 표준형으로 가야지 당연히. 기본형은 꼭지점이 0,0일 때야. 일반형은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몰라.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뒤에 나오고. 꼭지점을 알면 표준형이니. 이게 당연히 표준형 아닌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준형식을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건 외워야 돼, 식을. 뭐라 써야 돼요? y는
A 가로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걸 외워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PQ 자리에 이제 뭘 대입해야 돼요? 꼭지점의 X좌표가 P고 꼭지점 Y좌표가 Q인 거예요. 그렇죠.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P, Q가 꼭지점 좌표. PQ 대신에 각각 뭐를 대입하라? 마이너스 2랑 4를 대입해라. 그럼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제곱 Q 자리 대신에 4. 자, 근데 그래도 아직 A가 안 구해졌죠. 그래도 A가 남았어요. 그럼 A를 구하려면 꼭지점 말고 다른 점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이니까 그래프 위의 점 중에 꼭지점이 아닌 나머지 점을 찾다 보니까 안 나와 있고 써먹었고 안 나와 있고 여기 있네. 이 지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0,1을 이 지점이 지나가는 거구나. 대입합시다. y에 2를 대입하고 x에 0을 대입해요. 그럼 0 더하기 2의 제곱 4a 더하기 4 넘어가면 4a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 맞네요. 잘 구했네. 대입하게 되면 관계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가 이게 관계식이었던 거예요. 이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됐다. 이제 대입하자. x에다가 k, y에다가 0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2분의 1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 여기서 또 애들이 헤매. 아니 다 했는데 왜 헤매는 거야? 아니 k 값 구하라는데 양수 k를 일단 계산상 이제는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이 된 거예요. 방정식인데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풀이법은 보통은 인수분해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하기 아까운 식이라니까?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분배한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해도 되지만 그게는 아깝다고. 얘만 이렇게 살짝 넘겨보세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양수로 바뀌면서 k 플러스 2의 제곱이 8이고 이거는 제곱근을 이용하면 더 쉬워지겠네요. 안 그래요? 제곱근을 이용하면 돼. 물론 풀어서 인수분해 안 될 거야. 보나마나. 그럼 근해공식에 집어넣으면 돼.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고맙게가 제곱으로 묶어졌는데 왜 굳이 우리가 풀 필요는 뭐가 있나요? 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니까 k 플러스 2의 값. 제곱 밑에 있는 k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해됩니까? 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 제곱근이에요. 양수의 제곱근 답이 2개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1을 넘겨야 되겠죠? k 플러스 2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k 값 구하는 거잖아. k만 남기고 넘어가면 유리수는 무리수 앞에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대신에 2루트 2라고 쓰면 좀 더 깔끔해지죠. 이렇게 썼어요. 양수 k 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위쪽 거겠지. 예상을 해야 되잖아. 답이 2개인데 하나는 이거일 테고 하나는 이거일 텐데 둘 다 음수인 거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일 거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위쪽 거겠지. 이게 답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들 이게 양수인 건 어떻게 하나? 얘 음수고 얘는 양수지만 누가 더 큰지 왜 몰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루트 2를 계산한 건데 이건 음이고 얘가 양인데 이걸 더해서 음인지 양인지 알고 싶으면 누가 더 큰지 보면 되잖아. 음의 크기가 큰지 양의 크기가 큰지라는 뜻은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플러스 2루트 2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4가 크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4가 이 안에 있는 숫자고 얘는 플러스 루트 8이잖아요. 당연히 이쪽이 절대값이 크지. 그러니까 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양수이겠고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면 답이 K값 2개밖에 안 나왔는데 당연히 얘는 음이니까 답이 아니면 이게 답이겠지 라고 생각하셔야죠. 두 분이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얘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못 믿어버리는데 맞췄다고? 근데 아니네 여기서? 맞았어요. 같이 맞아서? 나 비웃는 줄 알았어. 난 뭐라 봤냐면
아, 예진이가 틀리고 나인이가 맞춰서 거봐 너 틀렸어. 내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둘 다 맞췄다는 뜻이군요. 또 P만큼 Y축으로 X로 P만큼 평이동하면 그 꼭지점이 저 위에 있답니다. 자, 해봅시다. 이것도 좀 쉽질 않아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관계식에 뭐 하라고 배우셨죠? X자리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X-P. X가 사라지면 안 돼요. X-P를 대입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쓰죠. 바뀔 건 없어요. Y 그대로, 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4 그대로. 뭐만? X가 X-P로. 근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뭐 어쩌라는 얘기야. X를 제곱하라는 뜻은 바뀐 이 X도 제곱하라는 뜻이니 전체를 제곱하려면 제곱, 이 가로가 필요한 거죠. 됐죠? 그랬더니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꼭점 얼마예요? 꼭지점 P, 마이너스 4.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저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은 저 직선식에다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Y에다 마이너스 4를 X에다 P를 마이너스 P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P가 이항하면 P. 반대로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7. P 값은 7이 됩니다. 인 거죠. 다른 방식으로 푸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 다른 방식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 우리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그래프일 때는 X P만큼, 근데 선생님이 X 대신에 X 플러스 P가 아닌 이보 반대는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라고 했어. 이건 그래프의 개념인데, 여기 포물선이 있었던 거죠. 잠깐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포물선이 있었어요. 꼭점좌표 얼마죠? 0, 마이너스 4. 제곱 밑에는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마이너스 4. 근데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X로 P만큼 이동해요. 그러면 그래프 위에는 이 0, 마이너스 4라는 꼭점도 X로 P만큼 가겠죠. 계산해보면, 이가 X로 1만큼 갔어. 그럼 이 꼭점 좌표 얼마예요? 1, 마이너스 4지. X로 2만큼 가면 2, 마이너스 4. X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거 약간 뭔가 여러분이 약간의 좀 괴리감을 느껴야 돼요. 아니 이상하게 그래프일 때는 X로 1만큼 가게 되면 X 대신에 X-1 이부 반대를 집어넣으려더니 이게 점 이동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네? 숫자 크기 그대로? 이걸 고등학교 때 배워요. 왜 점은 그냥 가는데 그래프는 반대부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그때 배워.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 점이 0,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당연히 1, 마이너스 4지. 이게 뭐 대단한 개념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 점이 0, 마이너스 4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0 플러스 P, 마이너스 4. 결론은 0, P,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해석은 가만히 있어봐. 이 포물선이 이렇게 움직인대. 근데 포물선 위에는 그럼 꼭점 좌표인 0, 마이너스 4도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닌가? X로 P만큼? 그럼 좌표점이 P, 마이너스 4가 꼭점 좌표인데 그 꼭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네. 이래서 이렇게 따라서 P 값은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단순하죠. 아까는 식을 움직여서 식을 만든 다음에 꼭점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다, 뭐 이거 이렇게 해라 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방식이 좀 더 편한데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표준형과 일반형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같은 거야, 그렇지? 같은 거야. 식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냥 분배해서 풀어헤 쳐놓으면 일반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형이와 표준형이 똑같기 때문에 표준형에서 만들어졌던 꼭지점 좌표는 일반형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예를 들어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거 1,2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야. 이렇게 돼 있어. 금방 그려져. 그리고 축이 만들어져. x는 1. 축의 왼쪽 x가 1보다 작을 때 감소. 축의 오른쪽 x가 1보다
클 때 증가. y값은 항상 2 이상. 어디로 볼록한지와 꼭좀 좌표만 주어지면 다 끝나. 다 해결이 돼. 그런데 말했듯이 그런데 2차식을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양을 꼭 만들어줘야 되나? 이게 일반적 모양은 솔직히 아니거든. 많이 격식을 차린 모양이에요. 너 앞에 집 앞에 편의점 갈 때 무슨 이렇게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나가? 나 편의점 가는데 정장 입고 와야지. 아줌마 계산할 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안 하잖아. 근데 남의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 가면 정장 입잖아. 보통 사람들 격식을 차리는 거야. 이건 격식이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는 식이에요. 무슨 격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격식이 굉장히 잘 차려져 있는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죠. 편의점 나가는데 누가 정장을 입어? 이거 불편해 사실.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게. 가장 편한 식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차수별로 나열하는 거. 이게 제일 편해. 그럼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누가 이렇게 써? 일반적으로 2차식을 누가 이렇게 격식 있게 써? 그냥 쓰지. 분배해서 2차식 x제곱. 이건 x-1 두 번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얘랑 곱해진 값이 두 번이죠. 마이너스 2x. 상수항 플러스 1이 1을 하면 이렇게 쓰지 누가 이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렇게 내요. 이렇게 안 내. 다음 그래프에 대한 쭉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나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아까 얘랑의 극단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얘를 보는 순간에는 이게 되거든? 이거지 뭐. 이거지. 가 되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지점은 이 참수의 80%야. 이걸 알아야 뭐가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제일 일반적이긴 한데 이걸 다 분배를 시켜서 이 격식된 모양,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어낸 이 규격화된 모양을 다 뭉그뜨려 넣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 모양이지만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점이 그거야. 에이, 참. 일반적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꼭점을 쉽게 못 구하겠네. 어떻게 하지? 반대로 거슬러 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뭐 규격하는 수밖에 없지 뭐. 격식 차리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격식을 차리자. 격식 차리자는 게 완전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일정 부분이 완전제곱이 되도록. 그럼 x제곱과 마이너스 2x까지는 일단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이게 완전제곱식이 돼요? 일단 3은 뒤로 빼는 겁니다. 어차피 완전제곱식 아니니까.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완전제곱이 돼요? 이게 2차 방정식 할 때 배웠었어. 기억 안 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완전제곱식. 됐니? 이거를 변형한 게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루트 1이 0이 되면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 식은 왜 나온 거죠? 이걸 분배해봐. 4분의 b제곱은 c. 됐나요? 응? 이걸 직접 연관이 안 돼요. 지금 이게 a가 1로 이걸 써놔야지. 지금 a가 1인 상태잖아. 그치? a가 1인 상태죠? 여기 a가 1인 거예요. 그럼 a 1 집어넣어 싹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시간 없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판별식과의 또 관계를 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이거 아이고 이거 넘어가려니까 또 답답하다. 답답해. 네, 답답해. 원래는 여기서 시작하죠? 할 거 많고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돼서 사람이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누어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뭐가 되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규칙이 뭐라고 그랬나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져야 완전제곱식이야.
이걸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은 a분의 c가 되죠. 양변에 4a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얘랑 그냥 지워지고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얘랑 얘랑 지워지고 b제곱은 약분하면 4ac가 남아요. 이게 일로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 성립한다고. 근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예요? 이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있는 값이잖아. 이거.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된다는 게 루트 요이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실제로 근이 겹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야. 근이 겹치니까. 중근은 왜 나오는 거죠? 완전 제곱식 때 중근이 나오잖아. 이렇게 x-1의 제곱은 0. 이 얘기는 x-1 곱하기 x-1은 0. 근이 1 또는 1 이렇게 된다고. 근이 겹치잖아. 근이 겹치는 이유는 중근이기 때문이고 중근이 나오는 이유는 그 관계식이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잖아. 1차원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 의도치 않게, 선생님 의도한 바는 아닌데 판별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건 또 썼는데 넘어가려니까 답답해 설명했어요. 1차원 개수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1 없던 일이 생겼지. 없던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만큼을 다시 빼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는 원칙과 똑같잖아. 안 그렇습니까? 더하기 1 빼기 1 해야 원칙과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요거 세 개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필요했던 거야. 나한테는 1이 필요한 거. 1이 있어야 얘네 셋이 짝지어져서 완전 제곱식 되니까. 근데 갑자기 없던 일이 덧셈이 되다 보니까 식이 바뀌잖아. 1이 덧셈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빼준 거라고. 근데 이 새끼 무슨 바보도 아니고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잖아? 지우면 다시 얘가 되잖아. 이걸 왜 지우고 있니? 여기까지 다시 말하지만 완전 제곱식 묶어야 돼요. 뭘로 제곱되냐면 x-1의 제곱으로.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가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될 때 조심할 것. 혹시 앞에 있는 개수가 가로 앞에 있다면 그걸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가로 앞에 1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곱해봐야 숫자가 바뀌진 않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 플러스 2. 이제 됐어요. 됐구나. 꼭점 좌표는 얼마? 1,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이 우리 좀 귀찮게 하는 애긴 해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인데 우리 좀 귀찮게. 가장 중요한 꼭점 좌표를 찾아주기가 어렵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는다. 그 과정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 복잡한 내용의 경우는 이거예요. 이게. 숫자로 계산하면 별거 아닌데 문자 쓰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연습 해봅시다. 조금 계속 복잡한 걸로. 이런 것도 여러분 적응해야 돼요. 뭐 조금 복잡하다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거. 다음 그래프에 꼭좀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완전 제곱식. 근데 제곱 앞에 뭐가 있으면 완전 제곱 어렵거든요. 그래서 빼내잖아. 이런 경우는 나눌 수는 없어. 이게 방정식이면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는 함수라 좌변에 y가 있어서 이걸 마이너스 1로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y가 돼요. 함수식은 보통 그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는 없고 그냥 빼야 돼. 가로 바깥으로. 그럼 요거랑 요거 2창과 1창이 필요한데 이 2창과 1창을 마이너스 1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x가 되고 가로를 빨리 닫아줘야 돼. 어차피 얘는 필요 없는 상수니까. 얘랑 짝지어서 완전 제곱수가 되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 이 안에서 이제 숫자를 다시 만들어야 돼. 이 가로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뒤에 어떤 수가 와야 된다고 그랬나요? 마이너스 2분의 5의 반. 반 하면 2분의 1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죠. 걔를 제곱한 숫자. 16분의 25가 와야 돼요. 그럼 없던 수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다시 빼야 돼. 가로 안에서 빼야 돼, 이거. 가로 안에서 만들어진 숫자는 가로 안에서 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숫자는 이렇게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뭘로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XX 쓸 테고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인데
요거 곱하려면 4분의 5가 두 번이었겠죠. 아까 말했던 이 반이잖아, 반. 4분의 5. 그걸로 두 번 완전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부호는 이것 따라가고 이거 4분의 5. 요거의 반. 얘 제곱. 완전제곱이 됐고 얘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넌 필요 없어.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난 그럼 가로 바깥에 나갈래. 나가는데 앞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야, 너 어디 가? 나 나가려고. 에이, 곱해서 나가야지. 아, 그렇구나. 음수는 양수. 플러스 8분의 25. 마이너스 8분의 8.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한 다음에 계산해보면 플러스 8분의 17. 따라서 꼭좀 좌표는 4분의 5, 8분의 17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까랑 이거랑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지저분하다는 거 빼놓고는 풀이법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곱하면 개수 있으면 바깥으로 빼주고 2창과 1창만 안에다 넣되 상수항을 미리 빼라. 그리고 약간 그 가로에 간격을 벌려놓고 필요한 이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를 끄집어내고 그 부호만큼 반대로 뺀다. 세 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필요 없는 상수는 가로 바깥에 빼낼 때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빼준다. 그래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까 저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복잡한 과정에서 여러분 익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잡한 과정, 이건 안 할 겁니다. 계산이니까 이 복잡한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 복잡한 개념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던 그런 거예요. 그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근데 저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잘 봐.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알아야 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보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 결론은. 그래서 이 제곱 밑에 있는 x가 0이 되는 x값, 이거, 컴마, 그때 y값. 그래서 꼭점 좌표가 저렇게 주어졌죠? 저거는 2차 함수의 꼭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야.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처럼 공식인데, 이렇게 일반형일 때다. 표준형은 이런 짓 할 필요 없잖아. 일반형일 때 꼭지점 좌표를 구하라면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게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지만 필요하다면 공식도 괜찮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뒤에 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외우지 마. 복잡해. 복잡하다 숫자 대입하면 또 더 계산도 불편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는 외워. 이건 필요해. 얘는 필요해. 근데 꼭지점 y좌표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때 y값. 그때 y값이 뭐예요? 꼭지점 x좌표를 구했잖아. 그걸 대입하면 그때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당연히 꼭지점 y좌표겠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굳이 어려운 공식에 막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자, 연습해보자. 쉬운 거부터. y는 잘 봐.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꼭지점 좌표를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에 이용해 본다면 공식을 이용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창계수 1분의 b 1창계수 컴마 이건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 더 복잡하니까 이걸 계산해. 음수 양수 2분의 2 1 컴마 1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냥. 그럼 1 빼기 2 플러스 3 얼마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돼. 뒤를 외우지 마. 이게 복잡해 이거. 아셨죠? 되셨습니까? 네. 책에 써 있어요. 이건 써 있어. 이것만 이렇게 쓰면 돼. 뭐 뒤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거 대신 이거 쓰면 돼. 그렇게 써놓으면 되고. 다시 한번 연습.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뭐 이게 3 쓸까요? 복잡하게? 복잡해.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쓰면 또 시간만 길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 꼭점 좌표를 식이 아니고 그냥 공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2 컴마 그때 y값이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음수 양수 약분하면 1 컴마 여기다 1 대입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계산해 보면 6 이렇게 되겠죠. 이게 꼭점 좌표가 된다. 자, 근데 이것을 왜 자꾸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꼭 외워야 됩니까?
저는 그냥 아까처럼 완전 제곱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선생님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자꾸 외우라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뒤는 그냥 그때 y값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말씀하시면서 왜 얘는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x만 갖다 붙이면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죠? 이차함수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동시에. 그리고 잘 들어.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야. 잘 들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해. 눈 똑바로 또. 잘 들어. 잘 듣고 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자, 딱 5분만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5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저 이름 뭐야?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뭘 써야 돼요? 인수분해. 그치?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게 돼.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4가 플러스 2 두 개 있으니까. 그럼 그때 해는 얼마죠? 4 또는 맞지? 그렇지? 또 근데 중2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중2 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둘의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이거 연립할 때 위에서 아래를 더하죠. 2x는 2, 따라서 x는 1, y는 x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되지. 맞니? 둘을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런데 너 잘 기억해. 잘 기억해. 너는 중3이야. 배우는 건 중3이야. 근데 학년은 중2잖아. 너 불과 얼마 전에 시험 봤던 거야, 이거. 엄청 오래된 얘기 아니야. 불과 얼마 전이었지. 한 3, 4개월 전? 그때 기말고사 볼 때. 근데 그때 1차 함수 뒷부분에 보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렇게 바꾸면 쟤는 기울기 1이면서 y좌편 플러스 1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y좌편 3인 직선, 맞아? 그 직선 두 개를 각각 그리다 보니까 기울기 1, 오른쪽 위로 45도로 하는 직선인데 y좌편 1이에요. 이렇게. 1,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오른쪽 아래로 45도 내려가는데 y좌편이 3인 거야. 여기쯤. 그럼 여기쯤. 이렇게 가는 직선이지. 맞니?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너 그림 그려서 교점을 찾니? 아니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그림 여기서 만나니까 얘는 x가 1 아니면 y가 2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 둘을 연립하죠. 맞아? 둘을 연립하잖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교점을 추론하는 거라고. 이해됐니? 맞아? 차수는 틀리지만 지금 했던 거 잘 들어. 중요한 거니까. 이건 수능 포인트야. 아주 중요한 거야. 너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해를 구해.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근데 아까도 배웠잖아. 방정식을 그래프로 유도할 수 있지.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라고. 좀 전에 했었잖아. 그럼 얘를 그래프로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좌변을 y라고 하면 더 보는 거야. 왜?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y가 필요했던 거죠.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니 이게 몇 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돼요. 그럼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면 우변도 y라고 두겠지? 우변을 y라고 두게 되면 y는 0. 이게 뭐가 되죠? x축이 되는 거야. y는 0. x축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배웠잖아. x는 0, y축. y는 0, x축. 그럼 이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 얘 그림을 그려.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이고 뒤에 플러스 1 나왔으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꼭점 좌표가 1, 마이너스 9야. 1, 마이너스 9. 대략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야. 됐니? 근데 걔가 이 포물선이 잘 들어. 이 포물선이 요 밑에 있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얘네들이 연립하면 이 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얘네들이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에 해랑 같다고.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야. 맞니? 그렇게 해석이 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다르게. 니만들 막 바꾸면 되니까. 선생님, 근데 저는 물론 누가 선생님 방정식을 누가 저렇게 그래프로 바꿔 풀어요. 이 정도는 누가 이걸 그래프로 바꿔 풀어? 당연히 그냥 방정식을 풀면 돼. 근데 네가 고2, 고3 넘어가서 미분적분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못 푸는 문제를 줍니다. 그럼 그때보다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이나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함수가 우리가 평소에 그려보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분적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해석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면 뭐가 되죠? 2차 함수, 아래로 볼까 포물선. 우변은 y는 8. 맞니? 얘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이 그래프는 누굴 지나가냐면 x값 0일 때 y가 0이 되고 x값 2일 때 y가 0이 되는 0,0과 2,2를 지나가는 아래로 볼까 포물선이야. 이렇게 그려져. 맞아? 맞아? 이 그래프랑 y는 8은 뭐니? x축 평하는데 위로 8칸 간 직선이잖아. 그 y는 8은 x축 평하되 x축 평하되 y축으로 8칸 올라가 있는 직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 앞에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아까 선생님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말하지만 축 얘기 왜 했냐면 이 포물선 축이 어디 있어요? 0과 2의 정중앙인 x값 1의 축이 있겠지. 맞아? 얘가 뭐니? 근. 얘가 근. 그치? 우리가 앞에서 2차 문제 근 구할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식을 만족한 x값 두 개를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 말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 배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같아? 근 구하기 위해서 까먹었어? 그 사이? 이 저저번 시간에 한 건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해버리면 얘기했잖아. 한 번 공부한 거를 까먹어도 된다는 걸 어줍잖은 생각 하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맞니? 그치? 이해됐어? 이런 거 배웠었지? 얘 근이야. 알파. 얘 근이야. 베타. 그럼 얘는 뭐야?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두 근의 얘가 뭐니? 중앙인 중점에 있잖아. 두 근의 중점이라고. 평균값이야. 얘랑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요 위치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근 0과 2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요 위치가 나와. 그래서 선생님 아까 5분 달라고 했는데 5분 지났어요? 미안한데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어. 이거 설명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1분. 이 2차 방정식 풀려면 2차 방정식 자체로 풀어도 되겠지만 저 2차식을 포물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변에는 0을 x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포물선과 이 x축이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방정식 근인 알파 베타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 축이 있지. 이 포물선의 축. 그래프가 x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정중앙에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축을 구하다 보니 축은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값이니까 평균 구하는 거라고. 알파와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맞아? 여기서 무서운 성질이 나와.
네가 좀 전에 왜 내가 자꾸 너한테 꼭지점에 x 앞에 구하는 공식은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꼭지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b. 기억 안 나면 혹시 이 공식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근의 공식 앞대가리 외우면 돼. 근의 공식 뭐였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렇게 되지. 요 앞대가리 외우면 이게 꼭지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이야.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얘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구조상 꼭지점 x 앞에 구하는 공식. 얘는 근과 근 사이에 있는 가운데의 위치. 결국은 같은 위치지. 같은 위치인데 요거 봐봐.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방식 보면 마이너스 2분의 b랑 같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아까 2차 방, 어차피 이 식에서 온 거잖아요. 2차 방식에서 a분의 b는 뭐랑 같아? a분의 b는 음수가 1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거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얘랑 답이 똑같아진다고. 이 값과 이 값이 실제로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외우고 있는 꼭지점 x좌표를 구하는 그 공식이 실제로는 2차 방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랑 다시 또 연결이 돼. 수학은 돌고 돌아도 어차피 개념은 똑같은 하나에서 파생이 되는 거라고. 얘가 1로 가냐? 2차 방식. 제가 절로 가냐? 2차 함수의 길이 약간 다르게 나갈 뿐이지 어차피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설명드려서 뭐 여러분 이해 같은 거는 신경 쓰이지 않고 나한테 막 떠들었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2차 함수의 일반형,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는지만 문제 풉시다. 이거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당연히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해야 돼. 맞니? 그럼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안 써있는데 x절편 구하려면 y에 0 대입해야 돼. 알겠어? y에 0 대입하지. 자, 미안합니다. y에 0 대입하지. 뭐 구하려고? x절편 구하려고. y에 0을 대입해. 그때 x값이 x절편이잖아. 근데 이 식에다 이 참수에다가 y 0 대입해봐. 그럼 이게 뭐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돼. 따라서 2차 함수의 x절편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이 2차 식에다 는0 처리해놓고 해 구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게 x절편이 돼. 알겠죠? 책이 없는데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야. y절편보다 얘가 더 중요해 사실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